저희들 아까 발표회에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은 그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언론이라든지 OTA에서 저희들이 좀 칭찬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 뭐 가장 어떤 최근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그 익스피디아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관광지 1위로 어떤 부산이 어떻게 됐고요. 또한 그 대만에서 KK데이에서 저희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떤 좋아하는 어떤 관광지로 저희가 1위가 어떻게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좀 이렇게 그 호평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 작년에는 행복한 한 해를 저희가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작년에 그 최초로 300만 원대 시대를 어떻게 열게 됐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또 그 카트하고 그 저희 접촉을 해가지고 지방 어떤 관광에 가장 성공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부산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일찍해 봐가지고 지역이 어떤 답이 달 때 부산을 가장 먼저 선정해 주셔가지고 너무 어떤 감사하게 이렇게 지금 카타하고 이번에 그 MOU를 하시게 된 거는 그럼 부산이 가장 크다는 의미도 있고 300만이라는 것도 돌파가 됐고 해서 이번에 MOU를 체결하게 되신 것 같은데 예. 그 예전에 사전에도 그런 뭐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카타 측하고 저 이 얘기가 나온 지도 지방 지금 K 관광 교류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오래 전부터 저희가 뭐 지역 관광을 하는데 부산부터 먼저 하겠다고는 말씀을 하지 않았고요. 그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 이재명 정부가 어떤 지역 관광을 활성화 통해서 지역을 진흥시키겠다는 그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그 어떤 카타에서도 지역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고 그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장 지역에서 그나마 가장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에서 언론들이 좀 많이 떴거든요. 야놀자 같은 경우에서도 가장 그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100선을 발표하면서 1, 2위가 부산에 있습니다. 강한리하고 해운대였거든요. 또 그리고 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이 수미 마켓으로 아름다운 뭐 35선 중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 거 갖다가 지면에 많이 놓으니까 부산하고 먼저 지역 관광 활성화 시키는데 먼저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성공 사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산을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중앙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여행사들이 부산을 갖다가 좀 살리겠다 하면 저희들은 너무나 그 고맙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거라서 저희들도 고맙게 어떻게 하자고 말씀을 좀 드리셨죠. 그 앞으로 좀 이번 그 협약을 통해서 이 중앙에 좀 어떤 뭐 마케팅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좀 이렇게 보강하실 방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저희들은 그 지역에는 인바운드 여행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제2의 어떤 그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어떤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그 인바운드 어떤 여행사의 한 90%는 서울에 다 있거든요. 저희들은 뭐 규모가 작은 것까지 친다 하더라도 한 20여 개 정도 인바운드 여행사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라든지 특히 구미주, 인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울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또 부산으로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 서울에 있는 여행사도 가지고의 관계를 그 지속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어떤 활발하게 저희들 외국인 관광객들을 그 어떻게 모집할 수 없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3%가 인천을 통해서 어떤 부산으로 어떻게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좀 그래서 그 수도권에 있는 여행사와 저희들의 릴레이션십이라든지 그런 어떤 관계들을 좀 이렇게 긴밀하게 가져야지만 지역이 좀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걸 갖다가 계속했고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교두보로서 서울 홍보 어떤 사무소도 어떻게 만들었거든요. 좀 더 그런 걸 갖다가 좀 더 지속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도권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수도권에 계시면서 그 인바운드 해가지고 지방에 저희들 부산에 있는 그 랜드사를 활용만 한다라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좀 주고 있거든요. 좀 그런 것 갖다가 좀 강화 좀 하고 같이 특히 이 수도권에서 세이즈콜 나갈 때 부산과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같이 좀 어떻게 보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직항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특히 예, 어떤 대만 중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롱텀은 아니고요. 네. 그 인근의 어떤 고항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전기편이 더 늘어나면 이제 RT도 증가되고 더 이제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입장에서 그 항공사하고 어떤 그런 전기편 증편을 위한 노력이나 이런 그 평소에 그 경영감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아마 제가 오늘은 제가 그 어떤 발표 안에는 안 들어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편이거든요. 저희가 그 일본에서 그 부산으로 그 관광객이 가장 지금 그 저희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그 1위가 일본이었습니다. 한국 전체로 봐서는 중국이 항상 1위였거든요. 그런데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입지적 여건 때문에 항상 1위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일본의 관광객이 2월달 통계를 본다라면 3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 중에 그 하나가 항공편이 없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어떤 항공은요, 딱 두 곳만 합니다. 김포와 인천밖에 없습니다. 부산에는 한 편도 안 들어옵니다. 피치도 안 들어옵니다. LCC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부산에는 저럽니다. 그 대신 저희들 같은 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공편이 없으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적기가 나가면요, 한국 사람이 타고 나갔다가 한국 사람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외환기가 좀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일본에 있는 외환기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일본이 관광객이 많이 안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공기 한 편 노선이 생기는 것이 저희가 그 지역에 10억의 어떤 홍보하는 효과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항공편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항공을 체험하거나 저희들이 세주코를 가나 그럴 때는 항공사를 항상 방문합니다. 저희들한테 가가지고 인사도 좀 드리고 좀 항공을 좀 체험 좀 해주라고 자기들 어떤 요청한다라면 저희가 뭐 직접적인 어떤 관계는 없지만 부산시와 한국공항과 어떤 공단에다가 저희들 슬롯도 좀 빼달라 그런 게 하고 취항하는데, 그래서 취항하는 그 해에는 항상 같이 프로모션도 합니다. 취항하는 기념으로 저희들이 꽤 많은 어떤 그 판촉비를 지원해가지고 그 취항하는 그 항공사와 항상 프로모션을 같이 하거든요. 좀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외항기가 좀 취항을 한다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좀 예. 말씀하겠습니다. 그 연이어서 그러면 그 항공편이 부산으로 안 들어오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저희들도 그 직접 어떤 그 항공사하고 어떻게 취항을 하고 요청도 하고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카알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피치라도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일본 항공사에서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던데요. 일본 교통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집니다. 신간센도 비싸고요. 국내 항공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지금 취항하는 그 많은 그 항공기들이 LCC가 엄청나게 많이 어떻게 하거든요. 소규모 도시까지 포함해가지고 요금이 엄청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으로 취항하려고 그러면 요금이 어떻게 많이 낮춰야 되고 그 요금을 낮추려고 한다면 안나나 차알에서 취약을 하면 요금 낮춰야 되고 그 요금 낮추면 국내 요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국내 요금을 낮추기 싫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분간 부산에는 한국에는 취항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도 국내 항공 요금 체계와 어떻게 연관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취항을 할 당분간은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자체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하기는 좀 현재로.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네요.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뭐.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그 하우스 템플 나가사키에 요번에 그 에어부산 나가사키 취항을 할 때에 거기 가서 저희들이 이제 그 취항을 하기 때문에 나가사키에 가가지고 세주콜도 좀 했거든요. 그나마 그게도 좀 있으면 한국 사람이 많이 타고 나가지만 그래도 몇 좌석은 일본에서 좀 타고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외환기가 취항 안 한다고 저희들이 손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세주콜도 하고 부분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20, 30대 여성들이 일본 관광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맞는 콘텐츠를 만들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여건이 안 좋다더라도
관광객이 저는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구미주 쪽에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직항 노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주가 저희 부산에 오는 관광객 한 15% 정도 레벨을 차지하거든요. 지금 14% 정도 차지합니다. 14% 정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직항이 없다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알아가지고 좀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본인 20, 3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예컨대 피부 미용, 간단한 시술, 미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해가지고 일본에다가 홍보 마케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항공 외에 항공도 물론 이제 어려운 중에 하나시지만 부산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지금 현재로서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애로점이 뭡니까? 그게 첫째로 그 애로점이라는 게 정부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정부나 지자체나 뭐 이런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든지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가장 어려우신 점이 지금 뭔가? 저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크루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는 KET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태국으로 중심을 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저희들이 제일 콜 가가지고 여행사나 혹은 그 KKday 같은 OTA가 만나서 미팅을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내가 KETF를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법무부하고 끊임없이 문체부에서 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더라고요. 뭐 이탈률이 높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 생각입니다만은 사전 예방과 사후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라든지 강도,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방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사건이 나가지고 범인이 잡는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갖다가 회복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 비자 이렇게 이탈 좀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통 농촌이나 그 식당에 가가지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후 처리로 이탈하는 사람 100% 다 잡으면 소문나면 도망 안 갑니다. 그 사후 처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가 사전 예방을 하고 도둑, 강도, 살인은 사전 예방으로 해야 되는데 사후 처리할 걸 갖다가 저는 사전 예방으로 막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은 아까처럼 크루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같이 뭐 부분적으로 좀 개선됐습니다만은 CIQ가 문제거든요. 저희들은 17만 톤 정도 들어온다면 승객들만 하더라도 3,000명입니다. 그 CIQ 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낮에밖에 안 있는데 크루즈 특성상 그 CIQ 하는데 3시간 걸리면 언제 그거 합니까? 그거 갖다가 전항차에서 뭐 선의미에서 CIQ를 한다든지 좀 그런 거 갖다가 좀 간편하게 좀 처리를 좀 해주십사 좀 하는 거고요. 아까처럼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버나잇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항만이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오버나잇 하면 뭐합니까?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새벽 2시고 3시고 들어오셔야 되니까 밤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항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뭐 이제 나가는 거는 10시까지 나갈 수 있고 들어오는 거는 이제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변화됐거든요. 좀 그거 일본 같이 24시간 아무 때나 나가고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한다든지 CIQ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저 부산이 좀 이렇게 시설이 좀 빈약하거든요. 뭐 그런 거 CIQ 어떤 시설들을 좀 더 빨리 해가지고 3,000명, 4,000명이 1시간 내로 좀 더 CIQ를 좀 더 할 수 있다든지 또 그리고 지금 단체 비자만 노비자인데 그 일본의 그 중국의 그 여행사를 갖다 선정해가지고 좀 좋은 것 같은 경우는 개별 관광객이라도 노비자를 좀 해주는 그런 어떤 제도를 좀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한테 훨씬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이 부산 그 크루즈를 통해서 들어오고 소비액이 좀 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저희가 이제 관광 전문 매체들이 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기회에 부산이 자랑할 수 있는 꼭 이런 거는 부산만이 있기 때문에 외래 관광객들이 부산은 이러이러한 점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산만의 그 홍보를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어떤 부산을 갖다가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채로운 반전이 있는 어떤 관광지다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는 어떤 부산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그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이겁니다. 과거를 보려고 그러면 감천 문화마을로 가고 현재를 느끼고 싶으면 자갈치 시장이나 깡통시장을 어떻게 해요? 부평시장입니다. 깡통시장 가고 미래를 보고 싶으면 마린시티로 가라 이렇게 야경이 어떻게 그렇게 또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있잖아요. 구미주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부산이 15분 이내로 도심, 바다, 강, 산을 다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강안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요, 신기합니다. 그 도심 한가운데에 비치가 있고요. 고개를 돌리면 산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풍경들은 매우 특이하거든요. 좀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서울과 다르게 훨씬 더 다채로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느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 그 부산이라는 데가 예. 뭐 한 10여 년 전,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일본의 모든 문화가 부산을 통해서 거의 들어오다시피 했고 가장 많은 관광객이 이제 일본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일본이 부산의 발길이 많이 적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올해 그 부산에서 지금 목표로 하는 외래 관광객 숫자는 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 300만 돌파해가지고 363만 명이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그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목표가 400만입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가 너가 440만 안 하면 노력했다고 내가 안 치겠다 이랬거든요. 그거는 우리 우리 직원들한테 사장님은 너무 냉정하다 이러는데 내부 역량에 의하지 않고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크루즈 관광객이 느는 거예요. 우리 내부 역량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 국제 정세 때문에 중국과 일본한테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냥 덤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노력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 400만은 제가 좀 심한 말 했는데 역적지기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440만이고 공식적으로는 400만이라고 좀 적어주십시오. 예. 예. 아까 그 부산에서 광역 셔틀버스 말씀을 잠깐 해주세요. 예. 인근 지역.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 쉿인 코치라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코치 그 어떤 그 버스를 가지고 그 8개 도시를 갖다가 저렴하게 데이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저희 SIC라고 그 하는 그라고 이야기하는 강력 시티 투어 버스, 시티 투어 버스는 아니고요. 그냥 교통 체계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김해와 그 경주에다가 좀 이렇게 그 패스부터 먼저 저희들이 비치 부산 패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개별 관광객들이 그 패스를 하나가 산다 이러면 그 교통 체험 시설을 마음대로 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8개 도시 가운데 8개 도시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올해부터 이제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같이 강력 그거는 교통편을 편안하게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 하동, 남해, 진주, 통영, 김해, 그 사천, 그다음 저겁니다. 포항, 울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경주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거입니다. 이쪽에 뭔가 알겠는데 예. 의외로 인기가 있는 곳이 포항이 인기가 좀 있는데요. 포항이 왜 인기가 있는가 제가 또 조사를 했거든요. 그겁니다. 그 스카이워크. 그 사진 찍기가 좋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사진 찍어 올리는 게 좋아해가지고. 예.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더 질문드리면 그 부산에서 의욕적으로 서울 관광사무소를 마케팅식으로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대한 특산품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또 오픈할 때 가서 부산 슈퍼 예. 예 있었는데 그 이제 인사동 쪽에 이제 내셨잖아요. 예. 그 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그런 그 이제 좀 기간이 거의 한 1년 돼가죠. 네, 작년 9월에 저희 9월이니까 거의 1년 이제 근데 그 사무소를 개설해가지고 좀 실질적인 이제 뭐 무형적인 효과나 유형적인 효과가 있으실 텐데 예. 어떤 효과가 있으셨고 예. 앞으로 그 이제 서울 사무소를 어떤 식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저희들은 그 어떤 부산 숲을 갖다 인사동에 듣는 거는 저는 그 요즘 가장 핫한 데 어디죠? 성수동에 하고 싶었는데 그 성수동에다 제가 건물을 한 개 좀 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도 반대를 해서 가지고 인사동 했는데 저희들은 그 단순하게 부산에서 만든 그 메이드 인 부산, 메이드 바이 부산
상품을 판매하려고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네. 그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팝업 스토어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곧 그거 할 건데, 그 6월 달에 원아시아 페스티벌 한다라면, 전 앞에다가 원아시아 페스티벌로 거기에서 그 다 꾸며가지고 거기서 티켓도 판매하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부산 숲을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좀 더 강화할 생각이고요. 올해부터는 그 서울 사무소는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서울 센터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 꿈은 1층에는 부산 숲을 하고요. 2층에는 저희들이 라운지와 부산 그 관광공사의 서울 홍보 사무소를 그 안에다 넣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물을 좀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협단체의 90%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바운드 여행사의 90%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의 그 협단체라든지 인바운드 여행사를 양성과 육성을 해야 되지만은 서울을 갖다가 시장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서울에 계시는 뭐 있잖아요. 협단체 불러가지고 밥 한 끼 사주고 우리 부산에 달라 이러면 해주겠습니까? 저는 안 해준다고 봅니다. 우리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생판 잘 모르는 어떤 그 부동산을 가지고 좋은 물건 놓으면 나한테 소개해 주세요. 해주겠습니까? 지 않은 사람한테 해주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협단체 90%, 인바운드 여행사의 90%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릴레이션십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사무소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3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저희들이 키워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까지 키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예. 부산으로 딱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 오라고 메시지 한번 딱 크게 한번 만들어주세요. 금방 제가 어떤 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산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산강 바다 그가 조화롭게 있는 어떤 도시이고 세계 어디를 가도 어떻게 볼 수 없는 어떤 삼복도로 그리고 24시간 움직이는 어떤 항구 어떤 그런 독특한 매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가 어떤 부산입니다. 여러분 어떤 오셔가지고 부산이 서울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반전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을 좀 방문해 주셔서 그 매력에 흠뻑 빠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